안녕하세요. 한원장입니다. 오늘은 태음인의 불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태음인은 사상의학적으로 가을 체질입니다. 가을의 특성 모든 것을 수렴하고 거두고 안으로 감추는 특성이 있습니다. 껍질을 두껍게 하면서 내부로 양기를 보호하는 게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껍질을 통해서 쉽게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특히 생각이나 감정 부분에서 더 절제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심할 때는 감정이 깊이 쌓여서 되새김하면서 병을 만들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남들은 증권이 뛰어서 돈을 벌었다고 자랑을 해도 태음인은 자신이 증권이 뛰어서 번 돈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자물쇠입니다. 기본적으로 남들의 감정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이 다칠까봐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은 우주의 원리입니다. 모든 사물의 인간사에 적용됩니다. 소음은 점이고, 태음은 선이고, 소양은 평면이고, 태양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점은 촉각이고 미각입니다. 그곳에 닿아만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선은 후각과 연결됩니다. 가까이 나와 너가 냄새를 통해서 감지됩니다. 나와 너의 관계, 나를 대하는 대상의 감정이 어떤지를 냄새와 분위기를 통해서 감지합니다. 근처를 맴돌면서 무언가 분위기를 감지하면서 내면의 감정을 추론하고 기쁨과 슬픔, 좋아하고 싫어하고 등을 파악합니다. 이 냄새는 후각이면서 인간관계의 감정입니다. 평면은 시각과 연결됩니다. 볼면은 말합니다. 눈은 넓은 면을 보지만 앞쪽만을 보지 뒤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의 평면을 보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시각적 특성입니다. 공간은 청각입니다. 귀는 눈과 달리 앞이나 뒤나 어느 공간에서의 소리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촉각이 발달한 사람이 소음인이고 후각이 발달한 사람이 태음인, 시각이 발달한 사람이 소양인, 청각이 발달한 사람이 태양인입니다. 이 중의 태음인은 사상의학상에서 간립탕요라고 하여서 간의 기능이 태음인은 후각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살펴서 나와 같이 당여 즉 모임 친목을 같이 할 사람을 고른다고 하였습니다. 소양인은 거래를 할 사람을 선별하지만 즉 누가 똑똑하고 일을 잘할 수 있나 누구와 같이 일을 해야 하나 사람의 외모와 복장부터 행동이 빠릿빠릿한가 등등을 보면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태음인은 친목을 할 사람을 고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고 오래도록 관찰하고 내색을 안 하면서 속으로는 다 분별하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감정이 비슷하고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을 친구로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친구로 합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그렇고 남편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맞아요. 그래도 우리 서로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러한 태음인이 주변과의 불화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의 갈등 등 벗어날 수 없는 인간관계를 가져야 하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갈등이나 불화가 생기면 평소에는 무심하게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던 태음인들도 감정의 골이 쌓이고 숨이 막히고 화가 쌓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볍게는 술로 풀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감정의 타격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쌓이면 현집중이나 우울증, 호화대망상까지도 가기도 하며 이의 중심에는 불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면이 찾아오면 밤사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낮 동안도 무기력하고 힘이 빠지고 몸이 아프고 수척해진다. 이러한 때 수면 부족으로 수면제를 찾게 되는데 태음인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독시라민이라는 수면 유도제가 잘 맞습니다. 이는 항히스타민제의 수면 효과 마이너스 감기 걸려서 감기약을 먹으면 초음이 온다고 해서 운전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게 항히스타민제의 수면 효과입니다. 약국에서 아론정으로 팔고 있는 독시라민이 태음인에게 비교적 잘 받습니다. 독시라민은 1세대 항히스타민제로 뇌 안으로 들어가 히스타민 H1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히스타민은 원래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각성 신호인데 이 신호를 억제하면 졸림이 생기고 잠들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독시라민은 항알레르기 작용뿐 아니라 수면 유도 효과도 나타냅니다. 다만 항콜린 작용도 있어 입마름, 변비, 소변 보기 거려움,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졸림이 생길 수 있는데 태음인에게는 이 부작용이 비교적 적다. 수면제를 처방받을 때 태음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벤조디아ze핀 계열의 수면제에 트리아초람즈카시온이나 플루라제파민, 달마돔 등이 소음인에게 적합한 가바 A 아고니스트이기 때문에 태음인에게는 수면 효과도 적고 매우 불쾌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생약을 이용해 보는 방법을 권하는데 태음인에게 잘 맞는 캐모마일을 권합니다. 캐모마일은 티백도 있고 꽃차도 있는데 티백은 여러 가지 다른 성분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꼼꼼히 성분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은 녹차와도 함께 섞여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카페인의 각성 효과 때문에 효과가 덜합니다. 또한 캐모마일 꽃차가 약하게 느껴지는 분은 여기에다가 위스키나 소주, 고량주 등을 약간 섞어도 좋습니다. 맥주나 포도주는 태음인에게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먼저 꽃차를 달여서 그 물에다가 반잔 정도의 술을 섞고 나서 이를 유리컵을 사용하지 말고 도자기 컵에 넣어서 끓는 물에다가 3분 정도 중탕을 합니다. 그러면 알코올은 보통 60도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아주 미약한 성분이 남는데 이는 술과 다르게 술 취한 효과도 없이 깊은 잠을 자게 할 수 있습니다. 캐모마일과 태음인, 수면에 관한 일부를 끝내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학 성분과 약물 기전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